안녕하세요. 맹꽁이었습니다.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학교 일하는 날이라 학교 일이 오전 8시 반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11시 반까지 가는 시간이 이렇게 두 타임으로 바꿔서 하거든요. 오전반에는 일찍 가야 되니까 8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아침 운동을 5시에 나갑니다. 5시에 나가서 만보 걷고 그러고 집에 와서 부지런히 밥 먹고 준비해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4명이 일하니까는 한 달에 한 10번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래 오늘은 또 둘이 겹쳐가지고 그 둘이 일을 하는데 그 같이 일한 그 선생님이 이번에 어버이날 때 그 며느리에게 잠옷을 아주 좋은 걸 받았더라고요, 선물을. 근데 자기한테는 좀 크다고 며느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난 진짜 비싸서 그러면서 날 못 사 입어요. 아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선물을 주셔서 정말 아주 그냥 감사히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이지 담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일 끝나고 오면서 또 시장에 들려서 오이 100개 샀습니다. 저 오이지를 좋아해요. 김치처럼 이렇게 담아놓고 겨울까지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김치로도 먹고 또 무쳐서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0개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숫자예요. 또 누구 줄만한 사람 있으면 또 주기도 하고 100개 사가지고 또 이제 차에다 실어 놓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짭짤하게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오이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 놓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일은 연극 총 리허설이 있습니다. 저 가오리 극장에서 총 리허설이 있는데 모든 옷을 싹 다 이제 무대복을 다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옷 갈아입는 시간도 재고 또 연극 한 타임 한 타임 그게 4부까지 있거든요. 그 4부까지 이제 시간을 재면서 옷도 이제 무대복을 계속 같은 옷을 입으면 실증이 나니까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해서 내일 아주 중대한 날입니다. 84번째 일기를 또 읽겠습니다. 제목은 나눔. 오늘은 공동체에서 쌀이 13포가 왔는데 쌀포대에 그 어느 평화 나눔 재단에서 주는 그 이름이 써 있어 가지고 그 이름 써 있는 걸 그냥 돌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공동체 목사님이 그대로 줄 수가 없다고 하셔서 다른 포대에 이제 옮겨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요새. 포대를 사다가 다른 포대에다 그 쌀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택배를 보내고 또 전해줄 때 전해주고 또 이런 이제 몇 가지 일을 겹쳐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막 슈퍼에도 가고 이제 떡집 같은 데 막 돌아다녔어요. 그 쌀포대가 서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구하면은 그냥 뭐 많이 구해야지 그렇게 뭐 10장 20장은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떡집에 가고 아는 떡집 또 슈퍼에서 가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 그냥 주더라고요. 그분들도 두면 다 쓰는 거라는데 다 그냥 주어서 정말 감사하게 가져왔습니다. 떡집에서 주시고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기에 사랑의 쌀나눔에다 쓴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다가 잘 쓰시라고 해서 고맙게 가져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밖에서 쌀을 전부 옮겨 담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 애들 둘 나랑 넷이서 그렇게 옮겨 담는 일을 했습니다. 공동체 애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저랑 넷이서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옮겨 담고 택배로 붙일 때는 붙이고 또 제가 직접 갖다 줄 때는 갖다 주고 해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5년 6월 20일 날인데 이때도 굉장히 더웠네요. 이날 굉장히
더운 날씨에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며 지난 토요일에는 이 권사님이 일 끝나고 밥을 샀고 또 교복집에 점장으로 취직을 시켜드렸더니 제가 교복 이제 대리점에 아는 그 권사님을 집에서 놀고 있길래 제가 거기 일자리로 소개를 했지요. 그리고 월급을 3번이나 타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고마우니까 집에서 매일 그냥 있다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자리를 소개를 하니까 고마웠었겠지요. 고맙다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경진 집사님과 또 장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두 분은 성수기에 알바로 일을 했었다. 장 집사와 그 김경진 집사님은 교복집 너무 바쁘니까 거기서도 알바로 일을 해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끼리끼리 다 그렇게 서로 소개하고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날도 생오리구이 집에 가서 다들 잘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교회 증축하는 얘기도 하고 또 안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선화 씨 남편도 많은 수고와 또 오봉 집사님도 수고했고 인건비를 계산해서 드렸더니 다들 더 보태서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고 한다. 교회 일을 하는데 이제 인건비를 다 계산해서 사람마다 다 드렸더니 집사님들이 받는 분이 없고 전부 다 다시 더 보태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다니는 어느 집사가 돈을 차곡차곡 다 챙겨가서는 헌금도 한 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인건비를 받지 않고 보태서 헌금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인건비를 차곡차곡 계산해서 다 챙겨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등록하자마자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공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돈을 탁탁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겠지요. 그리고 광희 집사는 또 바람이 나서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난 너무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했었는데 수수께끼였었는데 이번에 김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광희 집사는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시집 와서 딸 셋을 낳고 장로님 총각 때 했으니까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지요. 그냥 청년이었지요. 둘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정말 예쁘게 살았었는데 남편 하는 사업도 잘 돼서 잘 살았었다. 건축 헌금을 1억 원까지도 했었다. 그러나 경기가 불경기로 내려가면서 사업이 또 어려워지자 집을 팔고 조그만 집에 월세로 살기에 내가 쌀을 지원하기도 했다. 저는 좀 이런 거는 좀 아이러니입니다. 집을 그렇게 대출을 했는지 어쨌는지 집을 담보로 해서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글쎄 그 집을 팔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 얼마나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교회 사무원으로 일도 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일 없어 보였었다. 큰딸도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큰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는 거에 비해서 이 집사 외모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썼지요. 바람이 나니까. 결과는 바람이 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덕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추방을 시켰다는 것이다. 난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가정주부가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일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문자를 보니까 우리 큰아들 문자다. 어머니 와이프가 친구 생일이라고 외출을 해서 애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 오늘은 못 갑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 야 요즘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애 둘을 갖다 남편한테 이렇게 보라고 맡기고는 친구 생일이라고 간 거예요. 우리 며느님께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은 애들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난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2시 반쯤 산에 갔다가 오는 길에 등산복집에 들려서 살펴보니 다들 세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텅 빈 가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알아보니 도로가 그쪽으로 나는 바람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데 그런 가게들이 많은 것이다. 옷이 많이 싸서 옷이 또 너무 싸서 몇 가지를 사가지고 왔다. 정류장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다. 시간은 7시경이었다. 그때까지 어머니 안 왔다고 한다. 뭐가 먹고 싶은지 말을 하라고 하니까 치킨을 사오라고 한다. 나는 치킨 2마리와 맥주 2캔을 사가지고 아들 집으로 갔다. 아들은 종일 2애들을 데리고 씨름을 하고 있었다. 4살과 2살이었다. 애들은 어찌나 잘 보는지 우리 아들이 애들을 참 잘 보더라고요. 대단해 보였다. 나는 아들과 치킨과 맥주를 먹고 8시 반쯤 집으로 왔는데 우리 며느님은 그날 늦게 왔다고 한다. 남편이 애들을 잘 봐주니까 마음 편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놀다 온 우리 며느리가 나는 너무 부러웠다.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때는. 우리 젊어서는 애를 업고 다녔었다. 세상이 변하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것 같다. 내가 애들 키울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었는데 무조건 육아는 엄마 책임이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갑자기 참이가 먹고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참외 35개짜리 한 박스를 사서 우리 며느리와 나눠가지고 퇴근 후에 며느리 집으로 갔다. 며느리 앞치마를 2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었다. 좋아한다. 한 개는 검정색, 한 개는 프랑스 여행 가서 사온 천인데 동생이 사돈 집에 가서 사온 것이었다. 우리 동생이 사돈 내가 프랑스입니다. 국제기로 해가지고 프랑스 가서 천을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천이 아니라 마우라 같은 거 이렇게 두르는 건데 제가 그것을 마구라로 하기는 그래서 멋지게 앞치마를 만들어다 우리 며느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예쁘긴 한데 딱히 쓸 곳은 없고 해서 며느리 앞치마를 만들었더니 아주 예뻤다. 며느리도 너무 예뻐서 어떻게 이런 걸 입느냐고 하기에 예쁜 곳은 손님들 올 때 입고 평소에는 검정색 입으라고 말을 해주었다. 요즘은 너무 가물어서 다들 걱정들을 한다. 경기는 안 좋은 데다 전염병 메르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장사들도 더 안 뛴다. 교회 목사님은 신축공사를 멋지게 했어도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적고 날마다 새벽기도 오라고 외치고 계신다. 어느 곳 하나 신명나는 데가 없다. 하나님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어서 날마다 신명나는 삶을 살도록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금공원 체조. 내가 오금공원에서 운동을 지도한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다. 어찌나 세월은 빠르게 흐르는지 오늘은 회원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왔다. 운동 끝나고 너무너무 잘 먹었다. 오늘도 많은 회원들이 나왔었다. 각자 음식 한 가지씩 해왔다고 하는데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찰밥도, 김치, 나물, 과일, 술, 커피, 고기, 빵, 계란, 하여간 음식과 먹거리가 어찌나 많은지 생각을 못해서 적지도 못하겠다. 회원수도 많고 단합도 아주 잘 된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부족한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오후에는 돼지갈비를 맛있게 요리해서 아들 가족들과 잘 먹고 아들과 둘이서 둘레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들이 결혼 전에는 둘이 자주 운동도 자주 했었는데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결혼하고는 처음인 것 같다. 가끔은 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엄마의 희망사항이다. 2015년 6월달입니다. 우리 앞집 옷집, 우리 앞에 굿즈라는 간판을 걸고 옷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다. 이분은 어찌나 막말로 말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고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지 몇 년 전부터 사소한 일로 나와는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한 관계였었다. 상인들과는 전혀 말도 안 하고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 서로 한 가족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상인들을 만나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쌍쌍하니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상인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사는 성격이더라고요. 상인들하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정말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다. 가정이 있는 나이 많은 남자랑 살면서 돈을 얼마나 뜯어내는 건지 장사는 말만 장사지 날마다 여행 다닌다. 또 골프도 다니고 있다. 돌아만 다니고 가게는 하루에 3-4시간 정도 나왔다가 6시쯤 문 닫고 들어가곤 해서 날마다 가게 문이 닫혀 있다. 시간이 많아서 이웃들에게 간접 피해를 주곤 한다. 다들 오픈 상가라 문을 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 혼자만 일찍 문을 닫고 불이 꺼져 있으면 상가가 컴컴해서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런 분이 6월 말일 날 폐업을 했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주변 상인들 모두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한다. 장사를 17년을 하다 문을 닫는데도 어떤 사람 하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분 역시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가는 사람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서로 이웃과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서로 상인들의 그런 즐거움인데 이분은 그렇게 있다가 사라진 것이다. 재면이랑 미사리를 가다. 메르스균 문제로 사람들이 활동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누그러진 것 같다. 몇 주 만에 재미 언니가 놀러 오셨다. 토요일이라고 손님도 별로 없고 언니랑 미사리 뚝방길을 걸었다. 하남에다가 주차해놓고 미사동까지 쭉 뻗은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양쪽에 가로수와 아래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한강을 끼고 1시간을 걸면서 미사동까지 갔다. 거기서 저녁을 먹고 또 뚝방길을 걸어서 미사리까지 와서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제이미 언니 집에 들려서 내려주고 집으로 왔다. 언니가 바지를 1개 주었다. 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으라고 요즘 유행하는 바지 2개를 줬다는데 나한테 1개를 준 것이다.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홈쇼핑을 하신단다. 덕분에 언니는 옷을 잘 얻어 입고 있다. 언니랑 가까이 사니까 가끔 만나서 운동도 함께 하고 또 밥도 함께 먹고 좋을 때가 참 많다. 이 일이 있은 지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고 오늘은 수요일. 최병남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한다. 최병남 씨는
30년 전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가끔 보면 인사만 하고 지내는 남자분이었다. 애들 아빠랑도 잘 아는 사이라서 나만 보면 언제나 문사장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를 물으면 대충 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었다. 최병남 씨는 올해 73세.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상가에 와서는 나를 보더니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준다. 이 아저씨는 평생을 놀고 먹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친구 집 지하에서 20년을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너무 사람같지 않다고 2년 전에는 내보냈다고 한다. 지금은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다. 백수가 명함에다가 집 주소만 적어 있고 본인 얼굴까지 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명함이라는 거는 거기에 뭔가가 자기 그 직분이 써 있는데 아무것도 써 있지 않고 자기네 집 주소만 있고 자기 얼굴 사진만 있더라고요. 하여간 오랜만에 나를 만나서 그분은 반가웠는지 자식 자랑을 하는데 정말 나도 깜짝 놀랐다. 그분은 아들만 넷이 있는데 다들 부잣집 며느리를 봤다고 자랑을 한다. 큰아들은 올해 41살인데 작년에 36 먹은 홍대 미술과를 나온 며느리를 보았다고 한다. 시아버지에게 어찌나 잘하는지 꿈꾸고 있는 것만 같다고 한다. 딸도 하나 낳았다고 한다. 아들이 키가 작아서 결혼 정보업체에 돈도 많이 들여서 여러 여자를 만났지만 가진 게 없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결혼이 성사가 안 됐다고 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혼자 돈 벌어서 공부한다고 미국에 가서 미국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에 아들 초청으로 두 부부가 미국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진짜 이 아저씨는 인생 사는 게 수수께끼예요. 그 아줌마가 그냥 평생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데 아저씨가 그냥 그렇게 놀면서도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이 아저씨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을 다 잘 키웠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막내 아들도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부산 여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또 자랑을 하신다. 큰 며느리가 시댁에 전자제품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사줬다고 한다. 큰 며느리가요. 시댁에 이렇게 전자제품을 사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곤 한다. 나는 아저씨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인가? 진짜 이 말이 정말인가? 의아했지만 아저씨 표정을 보면 사실인 것도 같았다. 아마도 아줌마의 고생을 보시고 그리고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알바를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꾸준히 알바를 했습니다. 이 알바도 하고 저런 알바도 하고 엄마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이 아저씨는 한 푼 벌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양복만 입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잘 큰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나 보다. 그 아줌마와 자녀들을 보고 복을 주셨나 보다. 그 아저씨는 가면서 우리 애들 아빠애가 안부 전하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 아저씨가 가시고 한참을 나는 생각을 해봤다. 평생을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놀고 사는 이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팔자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건강하세요.